2021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두 가지 투기가 있었습니다. LH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죠. 먼저 대장동 사건은 1조 가까운 돈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으로 몰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투성이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관이라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개발 방식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그 대장동에 공공이 50 플러스 1주, 민간이 50% 마이너스 1주 사업 근거가 도시개발법 때문입니다. 아시죠? 거기 시행령 18조 8항 1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된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2011년에 12월 30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죠. 물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공동 발의자가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는 땅을 500~6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를 결과적으로는 그 화천대유 성남의 뜰이 계약을 하면서 그냥 땅값에 후려쳐가지고 저희끼리 놀아온 거 아니에요. 또 시장님의 명의라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물러난 그 자리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익히 봤던 유동규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선 화천대유만을 위한 판이 본격적으로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리 오죠.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유한기였고요. 그때 사장대행이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원, 유투, 대장동 별동대로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2011년에 당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도 없는 비편제 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한기가 단장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 협업을 하죠. 이 유동규라는 분은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참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공개도 된 적 없는 극단적 선택까지 다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말이죠. 지사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여하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처럼 모든 정황들이 인허가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누더기처럼 조건을 붙이면서 사실상 특검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렸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지도부 협의가 먼저라며 법사위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지도부도 야당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진실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서 밝혀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고통받던 국민분들을 봐서라도 그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LH로 가볼까요? LH 투기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방석에 앉은 사건입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 보안이 잘 지켜져서 짜릿하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안이란 LH 직원들에게는 지켜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곳곳마다 쪼개기, 또 나무 심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매입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셨지만 이거는 나무 알박기예요. 그리고 땅도 갈랐어요. 그건 뭐냐면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거거든요. LH 사건은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직계가족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땅을 얼마나 샀는지 더 조사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